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토해특 오늘 28번째 리딩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니까 어때요? 더 소중하지 않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5문제 정성껏 풀이하고 해설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주제가 어휘 및 표현 때려잡기입니다. 그래서 토익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문제풀이가 필요하니까 문제 풀고, 자, 그럼 저는 다시 돌아와서 해설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토해특 RC. 자,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6회, 상쾌, 통쾌한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죠. ABCD의 선택지 어때요? 자, 품사가 모두 같아 보이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품사를 조심해야 되는 선택지는 A번 되겠습니다. 자, TION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단어는요, 토익에서 동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TION 중에 동사, 명사, 동일형으로 쓰이는 단어들을 제가 옆에다가 또 적어서 여러분께 추가로 정보를 제공해 드렸어요. position은 무엇을 두다 놓다의 뜻으로 타동사로 사용되고요. 자, function은 기능을 하다라고 하는 자동사로 쓰여요. 그래서 my sofa functions as a bed 이렇게 얘기하면 내 소파는 침대로서도 기능을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소파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침대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function이라고 하는 단어 동사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영어 징글징글하죠,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외 사항들 여러분께 추가로 전달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으로 가시면 treatment인데요. treat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다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주제나 작품 따위의 다룸, 그 다음에 철강 따위를 이제 다루게 되면 그 철을 갖다가 우리가 처리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환자가 목적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환자를 다룬다는 얘기는 치료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왔는데 걔를 다뤄요. 그건 대접하고 접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접과 접대의 뜻까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confirmation이라고 하면, 자, 확인하다의 confirm에서 나왔죠. 그래서 확인 혹은 확인서의 뜻이고요. 네 번째 involvement는 in을 기억하세요. 어떤 분야에서의 포함 연루라고 해가지고 involvement in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선택지는 이 정도면 완벽하게 분석이 다 끝난 것이고요. 자, 그러시면 선택지 4개 모두가 품사가 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사 자리면 여러분들 요걸 고려해야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더 다음에 전치사 다음이기 때문에 이 자리 명사 자리죠. 자, 요거는 그래서 어휘 문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해석하지 마시고 부분 해석을 먼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infectious diseases라고 하면, diseases는 질병이고요. infectious는 이제 감염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감염병,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자, 감염병의 뭐뭐뭐가 되겠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뭐뭐뭐 이렇게 되는데요. 선택지 중에 말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이런 건 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감염병에 대한 조심주의일까요? 감염병에 대한 치료일까요? 냄새는 좀 나죠. B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감염병에 대한 조심주의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자, 내용을 조금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을. 자, 그래서 해보니까 사람이 이제 앞쪽에 주어로 제시되어 있고요. hopes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동사, 명사, 동일형이에요.
자, 무엇을 희망하나요? 따라서 뒤쪽에 자, 투부정사는 목적어입니다. 이제 이것을 희망하는데요. take a class는 수업을 듣다죠. 수업을 듣는데 감염병에 대한 조심을 주제로 하는 그런 수업일까요? 아니요. 치료를 주제로 하는 수업이 맞죠. 그래서 자, during 이하를 읽지 않더라도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충분히 B번으로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번 정답 B번 확정하고요. 자, 나머지 내용만 추가적으로 좀 해석을 한번 좀 해볼까요? 자, during his second y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econd year는 뭐 2학년이 되겠죠? 어디에? medical school, 의대가 되겠습니다. 의대 2학년 기간 동안에 감염병의 치료와 관련된 자, 그런 수업 듣기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도 강조를 드렸지만 해석이 안 되면 about로 꼭 해보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번 문제 종료하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The next.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요. A, B, C, D가 모두 명사 맞죠? 자, 그래서 자, 지시사항, 그 다음에 자, B번은 상황, 자, C번은 뭐 사람들이고요. 자, D번은 별표를 제가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고 싶어요. 토익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 동사는 enter였고요. enter는 뭐 한자어를 이렇게 많이 써서 죄송하지만 들어갈 입자, 들입자를 써서 입장, 입력의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요, 자, 이제 명사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entrance라고 하는 명사와 entry라고 하는 명사가 두 개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enter의 명사형으로. 자, 입장과 입구의 뜻은 둘 다 있어요. 그런데요, 입력의 뜻은 entry에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entrance는요, 입학이나 조금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입사하거나라고 할 때 입사, 요럴 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entry의 또 아주 중요한 4번 뜻, 이 뜻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데 토익에 어떤 컨테스트, 대회 따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품이라고 하고 출품된 작품도 entr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part 5, 6에도 많이 나오고 part 7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entry와 entrance라고 하는 두 개의 명사의 의미 차이뿐만 아니라 entry의 4번 뜻 아주 강조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선택지가 이제 분석이 됐으면 자, 매우 정리가 잘 된 것이니까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주어는 다 생략하고요. 자, 받습니다. 뭘 받아요? 전 세계로부터 뭐뭐뭐를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전 세계로부터 뭘 받을까요? 지시사항을 받을까요? 뭐 사람들을 받을까요? 뭐 글쎄요. 뭐 마구잡이로 보자면 뭐 어떤 상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품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요거는 부분 해석만 가지고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해석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확장할 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앞쪽에 보니까 고유명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Nantucket Poetry Association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해석 못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자, 이곳에 yearly라고 했죠. 명사 플러스 ly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플러스 ly는 부사고요. 자, 그러면 yearly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고요. contest, 가장 중요한 정답 단서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콘테스트가 있는데요. 콘테스트가 전 세계로부터 뭘 받을까요? 그런 대회가 바로 출품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죠.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자, D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ntry라고 하는 단어에 출품작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면 자, 지금 이 문제는 풀기가 굉장히 난감한 그런 문제이니까 정리해드린 내용들 잘 앞으로도 활용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poetr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poetry 여러분들 시죠? 네, 그 다음에 association은 뭐예요? association은 협회가 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요. 시인이 못 돼서 연시인이라도 되려고 좀 생각 중이에요. 자, 3번의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모두가 ed예요. 자, 그럼 앞에 have가 나와 있으니까 have pp에 자, 완료형 동사를 구성하라는 얘기인데요.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이슈가 되는 단어는 A번이 되겠습니다. 자, A번은 자동사로만 씁니다. emerge는 나타나다, 출현하다의 자동사로만 사용돼요. 자, 그 다음에 enrich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건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단어 앞쪽에 en이 붙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단어 뒤쪽에 en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wid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ed가 붙으면 wid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ich라고 하는 단어에 en이 붙습니다. 이렇게 앞에도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앞쪽에 en이 붙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타동사로만 씁니다. 그리고 뒤쪽에 en이 붙잖아요. 그러면 주로
자타동사로 다 씁니다. 그러니까 widen이라고 하는 단어는 넓어지다의 의미도 있고 뭐뭐뭐를 넓히다의 뜻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매우 좋겠고요. 자, C번은 넘어가고 D번에 enable 있습니다. 자, enable은 여러분들 뜻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 단어죠. 이것도 단어는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법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O형식으로 매우 많이 사용되죠. 목적보호는 가장 일반적인 투부정사입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주어진 동사 중에 빈칸에 들어가야 될 아이는 누구일까요? 일단 구조만 보시고 뒤쪽에 지금 목적어가 탁 나와 있으니까 A번 소거하실 수 있으면 가장 빠른 문제풀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4개가 아니라 이제 3개잖아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앞쪽에 보니까 hiring practice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practice도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practice는 뭔가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사로 사용되더라도 연습하다와 반복적으로 실행하다의 뜻이 있죠. 그래서 명사로도 반복적인 실행과 연습의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관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ractice에는 관행이라고 하는 뜻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business practice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행을 말해요. 자, 여기서는 지금 hiring practices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고용 관행이 되겠죠. 좀 더 나은 고용 관행이 자, 이건 회사 이름이네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투부정사인데요. 자, 투부정사는 목적어 이하에 나와 있으면 부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도 될 수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로 수식하면. 그리고 목적어가 뭐뭐 한다의 개념이면 목적 보호도 될 수 있다 그랬죠. 세상 귀찮은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 회사가 향상시킨다의 맥락이에요. 회사가 뭘 향상시키나요? 전체적인 품질입니다. workforce는 인력이에요. 인력의 전체적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목적어 목적보호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O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가 D번밖에 없어서 정답은 D번으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맥락상 이 회사가 전체적인 인력의 품질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능케 해준다의 맥락적 접근을 통해서 정답을 D로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정답은 D번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해설뿐만 아니라 해석 연습까지 꼼꼼하게 해드렸으니까요. 자, 3번 문제도 넘어가고 자, 4번째 문제로 갈까요? 네 번째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입이 쫙 벌어지는 전치사들이에요. 뜻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A부터 D까지는 의미를 저희가 정리하는 것이 무의미하죠. 따라서 먼저 맥락부터 먼저 따져볼 건데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토익을 접한 내공이 얼만큼이나 되시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의 속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항상 그 자동사로만 쓰이는 단어들이 나오면 많이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강의를 통해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specialize 하면 뭐부터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in.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왜냐하면 specialize는 어떠한 분야에서 그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동사로만 쓰이거든요. 자, 그 일단 자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이하에 전치사가 오는 것은 맞아요. 자, 그리고 individual이 이번엔 주어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괄호로 묶으시면 is가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분사고요. 분사는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동사 구조예요. 자, 근데 선택지가 어차피 다 전치사니까 얘가 자동사인가 보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공이 딱 갖춰진 분들은 specialize를 단어로 외우지 않고 specialize in A라고 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정답을 재빠르게 C번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형편의 학생들도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Biomedical Resea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요즘에 의생명공학이라고 해가지고 학과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Biomedical Engineer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생물의학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생명 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생명의 그런 무엇입니까? 바로 research, 연구조사가 되겠죠. 자, 그 분야에 specializing,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전치사들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어퍼치나 매치나 이것도 정답은 C번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은 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토익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경제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빨리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 이제 여러분들 여태까지 specialize 뜻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specialize in A를 정확하게 묶음으로 기억해 두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부분 해석까지는 해봤는데 전체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individual 개인입니다. individual은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요,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번역하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게요, 저는. 자,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currently being sought 이렇게 돼 있어요. sought이라고 하는 단어. 자, seek, 그 다음에 sought, 그 다음에 sought 이렇게 A, B, B형의 불규칙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구하다, 찾다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그런 사람이 구하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 회사에 의해서. 회사 이름이 이제 Devil Pharmaceutical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pharmaceutica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형용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쓰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지금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명사로 사실 사용된 건데, 제약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CAL로 끝났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형용사로만 알고 있지만 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형용사로는 당연히 무슨 뜻일까요? 제약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Pharmaceutical Company 이렇게 얘기하면 제약회사라고 하는 자, 의미가 되겠고요. 토익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러시면 네 번째 문제 종료하고 다섯 번째 문제로 갈까요? 자, 5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다 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오나요? 자, seldom은요, 준부정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거의 안 하지만 아주 조금은 해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동의어 항상 강조드리죠. scarcely라고 하는 단어, hardly, 그 다음에 rarely까지 기억해 두시면 자, 될 것 같아요. 토익에 자주 등장합니다. recently, 최근에, somewhat, 어느 정도, 그 다음에 elsewhere라고 하면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이런 뜻이에요. elsewhere는 여태까지 정답으로 선택지로는 간간히 나왔지만 정답 채택률이 굉장히 낮았던 단어인데, 자, 어디 한번 두고 볼까요? 앞쪽부터 이제 해석을 좀 해보니까, 오우,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문제가 많이 기니까 우리 지금 좀 줄여갖고 해봅시다. 회사가 개최해요. 회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개최하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개최했어요 라고 해서 과거가 와도 괜찮겠죠? 그 밖에 다른 곳에서 개최해요. 이것도 되고요. 요거는 어색해요. 자, 그 다음에 회사가 거의 개최하지 않아요 라고 해서 A번도 맥락상 자, 등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그 빈도부사라고 하거든요. 현대 영어에서 이 빈도부사는요, 자리가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문장 맨 앞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 이렇게 꼬랑지에도 나올 수 있는데, 얘는 동사 주변에서 사용될 때는 법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정답이든 아니든 간에 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그 빈도수를 나타내는 거죠. 거의 뭐 항상부터 시작해서 always부터 시작해가지고 never, 절대 하지 않는다에 빈도수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동사 근처에서 사용됐을 때 어디에서 쓰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예문이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여러분들 그 바디가드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보디가드, 혹시 피디님 아세요? 보디가드라는 영화? 피디님 모르시죠? 우리 카메라 감독님 아실 거예요. 그죠? 늙었다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케빈 커스트너라고 하는 그런 배우하고요, 위트니 휴스턴이 나왔던 그런 그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가요,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게 있어요. I will always love you가 자,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조동사가 있으면 빈도부사는 어디에 써요? 중간에만 씁니다. 자, always love you. 일반 동사가 있으면 항상 어디 쓰죠? 앞에 씁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와 비동사는 쓰임새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 뒤에, 이렇게 세 군데만 쓰여요. 자, 원래 옛날에는요, 여기밖에 못 썼었어요. 근데 현대 영어로 오면서 문장 맨 앞에 쓰여서 컴마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문장 꼬랑지에다가 쓰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A번은 오답으로 지울 건 아닌데, 동사 근처에서 사용되게 되면 자, 위치가 아주 명확하게 확정된 자, 그런 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자, 거의 개최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A번도 못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C번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 주절만 가지고 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자, 해석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되게 길지만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 Jefferson County. county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자면 무슨 군입니다. 되게 넓은 그런 행정 단위고요. 그래서 Jefferson이라고 하는 그런 군에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요. 자, 그 컨벤션 센터가 severe는 심한, 가혹한, storm damage입니다. 가혹한 그런 폭풍의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suffer의 별표 2개. suffer는 자동사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suffer from 뭐뭐로부터 피해를 보다 타동사로 쓰게 되면 어떤 피해 따위를 입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유의 절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건물이 폭풍 피해를 갖다가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과거 시점에. 그런데 거의 과거에 개최되지 않았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최근에 개최되지 않았다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곳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shareholders meeting이 어때요? 다른 곳에서 개최되었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원인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자, 그 결과의 절에 들어가는 부사를 설정할 수 있었고요.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stockholder라고 하는 단어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stock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재고의 뜻과 주식의 뜻이 있어요. 여기선 주식의 뜻이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stockholder는 주주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토의 뜻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5번까지 오늘도 꼼꼼하고 자 추가적인 해설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복습 필수적인 거 아시죠? 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이제 진행을 하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좀 더 꼼꼼하게 공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